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면 1,000만 원, 3분 드리죠. 중동 왕실 귀빈 만찬까지 3시간. VIP 주방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모든 요리가 망가졌어요. 프랑스 유학파 셰프들도 미쉐린 경력자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청소하던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방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청소부가요? 수백억 계약이 걸린 요리를요? 회장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고치면 1,000만 원, 3분 드리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3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자는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낡은 장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셰프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거 봐, 진짜 하려나 봐. 회장 이준혁은 웃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불 앞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구부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가 펴졌어요. 총주방장 박민준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망가진 요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레시피라도 알려드릴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회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여자의 손이 움직였어요. 먼저 불을 조절했습니다. 화력을 다루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수십 년 해온 사람처럼요. 망가진 소스팬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리된 소스를 보더니 불 위에 올렸어요. 셰프들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팬을 흔들었어요. 정확한 각도,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손목 스냅마다 숙련된 기술이 배어 있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손놀림. 주방 총괄 최영수가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프로인데? 1분이 지났습니다. 분리됐던 소스가 다시 유화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 발짝 다가서며 여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팬 흔들리는 소리, 불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요리로, 그 다음 요리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과조리된 고기를 집어들었어요. 칼로 얇게 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정확한 두께가 나왔어요. 민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조리된 고기를 섬세하게 손질했어요. 겉은 잘라내고 속만 살려냈습니다. 다시 팬에 올려 버터를 떨어뜨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셰프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어요. 더 이상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분 30초. 마지막 플레이팅을 시작했어요. 접시 위에 요리를 올리고 가니쉬를 배치했습니다.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너클 잃고 지켜봤습니다. 저건 미쉐린 플레이팅이잖아. 소스를 섬세하게 뿌렸어요. 완벽한 원을 그리며 접시를 장식했습니다. 2분 50초. 여자가 손을 멈췄어요.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접시 앞에 섰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를 잘라 입에 넣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씹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말없이 두 번째 요리를 맛봤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씹었어요. 세 번째 요리도 맛봤습니다.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방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친 게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원래보다 더 좋아졌어. 민준이 화들짝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만든 건데. 회장이 포크를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직접 맛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받았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소스의 농도, 고기의 질감, 시즈닝의 균형.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것보다 완벽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포크가 미끄러졌어요. 철컹.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회장이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존중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요? 주방 앞 모든 시선이 여자에게 쏠렸어요. 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달랐어요.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요리를 했어요. 그가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설마. 여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헛웃음을 쳤어요. 한국 최초 여성 총주방장. 그 말에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총주방장. 업계의 전설. 그 사람이 지금 청소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왜 총주방장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레시피.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레시피가 있었어요. 회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혁신적인 한식 퓨전이었어요. 당시로선 획기적이었죠. 여자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도난당했어요. 주방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요리에서 식중독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해고됐어요. 여자가 주방을 둘러봤어요. 하루아침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여자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프레지던트 호텔, 레시피 도난, 식중독 누명. 그 시기에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부주방장으로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승진했었죠. 전설의 레시피를 개발했다며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여자가 말한 시기와 아버지의 승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장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레시피, 지금도 어디선가 쓰이고 있나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업계에서 전설이 됐죠.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설의 레시피, 아버지가 평생 자랑하던 그 레시피, 민준이 배운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된 그 레시피. 설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레시피. 여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슬픔이 섞였어요. 아버지 성함이. 민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성준. 그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제 레시피를 가져갔어요.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누명을 씌웠죠.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여자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따라가고 싶었던 아버지,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민준이 비틀거렸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게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기술, 아버지한테 배운 그 레시피, 그걸로 쌓아온 경력, 전부 다른 사람 거였습니다. 민준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방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총주방장이 청소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방 전체에 울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주변 셰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까지 갔어요. 아버지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요.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말이 끊겼어요. 여자는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어요. 회장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제가 만든 모든 요리가 거짓이었어요. 제가 받은 모든 칭찬이 거짓이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다른 사람 거였어요. 주방 총괄 영수가 눈을 감았어요. 젊은 셰프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려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15년을 제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일어나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아들이 질 필요는 없어요. 민준이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든 그건 아버지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요. 여자가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당신은 열심히 살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워 일했잖아요. 5일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요. 여자가 주방을 돌아봤어요. 그 열정이면 충분해요.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사죄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전체가 그를 바라봤어요. 회장은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제가 이 일을 조사하겠습니다. 여자가 회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증거도 없을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장 영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30년 전 그때 저도 업계에 있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 찾아보겠습니다. 젊은 셰프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 주방 보조 김수진이 말했어요. 저희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여자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중의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증언을 모았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박성준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레시피 도난, 식중독 사고 조작, 모든 것을요. H자동차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어요.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국 최초 여성 총주방장의 억울한 누명 청소부로 살았던 전설의 셰프. 김미란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미란에게 제안했어요. 그랜드 센트럴 호텔 총주방장으로 오시죠.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회장이 놀랐어요.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미란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셰프들을 바라봤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며칠 후 그랜드 센트럴 호텔 주방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나무 간판이 걸렸어요. 김미란 마스터. 깨끗한 셰프복을 입은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젊은 셰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여성 셰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김수진과 이하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요리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셰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버틴 시간에서 나와요. 미란이 불 앞에 섰습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펜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불을 켰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미란이 펜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셰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배워야겠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이 젊은 셰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